일단 우리가 지금 당장 산업을 위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일 자체가, 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러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위해서 전기든 물이든 이런 인프라를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지고 진행하는 일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지금 기후 위기가 심각하고 그 기후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기후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전 세계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응당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나가자,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100%로 그런 산업 전기를 충당하자는 아리백과 같은 글로벌 캠페인이 있고요. 당연히 전 세계의 우리나라 반도체든 아니면 주요 핵심 기술들을 팔아야 되는 우리나라 산업,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지속 가능성을 최소한 확보해야 산업적으로도 그린 반도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무언가 더 우선순위가 높을 때는 약간 양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관점들도 존재한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산업 경쟁력, 특정 분야인 반도체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그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공급, 지속 가능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그리고 이런 그런 디지털 기술들의 연결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하는 만큼 데이터 센터라는 건 원래가 존재를 했고요. 그 데이터 센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데이터 센터도 더 대규모로,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를 공급해서 빨리빨리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전기도 더 밀도 있게, 더 많이 더 소비하는 특성이 있다 보니 그런 인공지능용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것은 그거에 요구되는 대규모의 전기 공급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패권을 위해서 빅테크가 우리나라에도 투자하기를 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현재 울산의 아마존 웹서비스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전력산업의 문제는 수도권에는 전력 수요가 모여 있고요. 지방에는 생산을 하고 차이가 있어서 생산한 곳에서 송전솔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전기를 보내는 그런 전기 흐름들이 명확하다라고 하는데요. 그걸 북송조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반도체와 같은 여러 산업 수요와 더불어서 수도권 집중이 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의 많은 부분들이 수도권에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조차도 수도권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전기 공급은 이미 남쪽에 있는 전기를 북쪽으로 가서 쓰는 흐름이 되고 있는데 이걸 가중시키게 되고, 이 부분은 송종만 투자를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부담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이 명확한데 그 부분의 부담을 더 가중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이 높은 남부 지방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체 전력 소비의 1~2% 정도가 데이터 센터인데 2030년까지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2배에서 3배가 증가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패권 경쟁으로 기술을 빨리 성숙시켜서 누가 더 좋은 기술을 시장에 내놓는가라는 그런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에너지 효율보다는 정말 서비스를 개발하는 쪽에다가 낭비적인 에너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센터는 폭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충 1년의 전기 소비량을 대충 600TWh 정도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를 한 1~2%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 1~2%에서 그 더 2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산업 부분에서 차지하는 거에서 대충 한 3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충 봤을 때 아마 50TWh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 반도체 산업 자체가 전기를 많이 쓰는 그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새롭게 용인의 반도체 산단이 추가된다는 그 부분에서 고려할 때 큰 전기를 특정 지역에 몰아서 단기간에 공급 능력을 구축해야 된다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용인 반도체 산단이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쓸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발전기 용량으로 따지면 24시간 안정된 전기를 보내는 기준으로 했을 때 10기가와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얘기하는 분들은 15기가와트를 얘기하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1년 전기 생산량이 600테라와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인에만 얘기를 하는 게 대충 30테라와트 아워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서울이 1년에 대충 50테라와트 정도까지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많이 쓴다는 가정을 하는 그 부분인데, 거의 서울의 절반 정도의 수요를 용인 반도체 산단이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 반도체 공장을 준공일까지 하고 점점 확장하는 거라면 불과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렇게 빠른 전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큰 도전 과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는 지역에 대규모 전력 수요 자원들이 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전력 발전원과 그리고 이런 망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존재하는데요. 송전 설비라고 해서 전기를 멀리 이동시키는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변전소가 요구가 되고, 이런 부분은 단순히 건설 기간이나 그런 사회 협의에 필요한 그런 갈등 해소 시간이나 이런 거 보면 최소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뭐 인공지능 기술 갖고 패권 경쟁 지금 당장 하겠다고 하는데 15년 뒤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타이밍적으로 시점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지금 당장 한다면 당연히 생산지 인근으로 와야 되는 부분이 많고, 빨리 발전기를 지을 수 있는 종류의 발전기 뭐냐 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1, 2년 안에 구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에서 대규모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입지에 대규모 전력 소비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나 기타 산업시설들이 오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인공지능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지방으로,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 지역으로 가는 부분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후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기반이 되는 에너지 인프라를 청정 인프라, 특히 전기로 바꾸고 그 전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가장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노력과 더불어서 산업의 전환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살고 있는 산업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산업이 단순히 경쟁력이 있으려면 지속 가능성에서도 어느 정도의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말 그대로 에너지 인프라를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기반으로 바꾸는 일이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산업시설이 지금 현재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산업이 쓰는 에너지 부분을 좀 더 빠르게 탈탄소를 할 수 있도록 국가나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산업의 그 공정 자체를 저탄소 공정 아니면은 무탄소 공정으로 바꾸는 그 기술들을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가장 중요한 기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청정 철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 부분에서 철강이 탄소 배출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강 산업이 존재하는 국가고, 철강 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지구 전체를 위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강의 탈탄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소환원 제철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소를, 그린 수소를 만드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또 수소환원 제철의 공정 과정을 고도화하고 보다 더 큰 규모로 만드는 기술도 필요합니다.